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네요. 거의 한 2년 됐나요, 이제. 마지막 영상 올리고 얼굴 내미고 한 게. 그때는 이제 킥을 한 상태였고, 지금은, 한 2년 흐른 뒤로, 한 2년 전 한 3개월, 2개월 정도 그 영상 찍고서 한 2개월, 3개월 후서 마무리 짓고서는, 빚이 있던 것도 정산을 하고, 지금 새로운 사업을 해서 지금 닭갈비를 팔고 있습니다. 한 공장의 그냥 사장으로 직원 5명의 아주머니들과 지금 인천에서 물건을 띄워와서 닭갈비 공정을 거쳐서 이제 납품하는, 번듯한 사장은 아니고 조그만 그냥, 운영하는, 직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든 이유가, 나이는 나이대로 먹고 결혼도 못한 상태에서, 행복하냐, 안 하냐라는 따지는 요즘에 기준들이 많이 나왔길래, 저도 솔직히 말해서 행복하냐, 안 행복하냐의 그런 거를 생각할 나이가 아닙니다. 그냥 솔직히 말해서 열심히 사는 거죠. 전에는, 유튜브를 해볼까 해서 돈을 많이 벌어볼까 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굳이 이것만은 아니더라도 내가 열심히 사회에서 내가 뭐를 하면은 돈을 많이 벌겠다라는 생각을 여러 가지를 하다가 고민도 많이 하다가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전셋집도 얻게 되고 공장도 새로 대출을 해서 소상공인 대출과 중진공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고 직원들도 두게 되고 안정화되는 게 한 1년 9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많이 빡셌죠. 이리저리 알아보고 눈에 띄고 차도 없는 상태에서 차를 빌려서 1톤 냉동 탑차 구하기도 힘들었고 여러 가지 힘든 상태에서도 몸은 힘들어도 내가 발전하는 앞길이 보이니까 그렇게 많이 힘들었다는 생각을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사람은 내 인생에 가정의 문제도 있고 내 장래의 문제가 있고 누구의 타인의 인생사도 관여할 때가 종종 있어요. 같이 사는 사람들끼리의 사회생활이다 보니까 내가 이게 아니다라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꼰대처럼 많이 한다고 젊은 애들이 저희 직장에서 찾아왔는데 한두 시간만 와서 그만두는 애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차라리 여기에 맞는 사람을 찾자다 보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자주 오시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분들과 꾸준히 일하게 되니까 안정화가 되는 것 같아요. 마음만 맞으면은 나이는 별게 없다. 돈은 같이 벌어 나가는 거고 나이는 상관이 없고 공장도 같이 걸어 나가는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에 책을 많이 안 읽다 표현도 많이 둔해진 건 있지만은 사람과 만나면은 웃음이 떠나지는 않습니다. 제가 많이 웃게 되고 인상도 예전에 말랐지만은 지금 한 20kg가 쪄가지고 푸근해졌다는 거래처 사장님들도 많았고 예전에는 인상도 험악해가지고 뭔가 잡아먹을 듯한 인상의 부정적인 인상을 갖고 있었다면 지금은 푸근한 인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마인드만 바뀐다고 하면은 남녀 갈등도 별 문제가 안 되고 노인 문제 이런 것도 신경이 안 쓰더라고요. 그냥 이웃집과 이웃 그 집주인과 같이 그냥 이웃 사람들과 이모라고 불러주시는 분들 아니면 저를 아들로 챙겨주시는 분들 정이 가는 게 제 시골 마인드인 것 같아요. 제 살아온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저는 1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컸던 사람입니다. 어쩌다 보니 어렸을 적에 돌아가시다 보니 부모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부모님이셨고 행복보다 돈에 쫓겨서 살았다는 것보다 뭐라고 그래야 되지? 시골이다 보니 그냥 이게 당연한 인심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학교를 들어가고 초등학교에서 처음에는 걱정하는 눈, 부모님이 없으면은 그 미안하다는 그 표정에
처음에 낯설었는데, 나중에 가니까 싫은 표정이 제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부모가 없는 자식의 시선들이, 그렇게 쳐다보는 거에 그냥 꾹꾹 참았던 내성적이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 꼬마가, 나를 왜 그렇게만 보지? 난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데 부모님이 안 계셔서 불쌍하다. 시골에 살아서 사남매를 키우서 돈도 없고 가난하게 큰다. 그게 걱정이었던 거는 할머니 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을 받으시면서, 저희 사남매를 키웠는데, 저희 부모님이 이제 버섯 농사를 크게 하시다가 이제 화재로 돌아가시면서, 저도 소문을 듣지만은 저를 1살 갓난아기로 이제 하우스에 화재가 났을 때 저를 살리시다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경험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1살이었기 때문에, 그걸 느끼지를 못해서,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한이라는 걸 몰랐어요. 부모님이 안 계셨다 그래서 불행하고, 불행에 크고 하는데, 이제, 기초생활 수급수다 보니까 누구한테 도움도 많이 받고, 누구한테 의지를 많이 했던 그런 가정 환경 속에서, 학교를 가면서 친구 또래들이 그런 시샘과 질투와 따돌림이 많았기 때문에 시골이다 보니까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때까지 그런 식으로 많이 따돌림도 당했고, 많이 학폭도 많이 당했는데, 학폭이라고 해봤자 대놓고 때리지는 않고, 이제 은근히 냇가를 걸어가거나 뒤에 걸어갔을 때 돌을 던지거나 이런 거를 경험했지 대놓고 말해요. 그래서 내내 수축돼 있고 말도 없고 친구들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서는 고등학교 가면서부터 이제 할머니가, 이제 할아버지는 위암으로 중학교 때 돌아가시고, 할머니는 고등학교 3학년 재취업 나갔을 때 돌아가셨는데, 요게 제가 막내였고 자남매가 이제 사회 취업을 나간 상태에서 돈을 버니까 다 마무리가 됐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할머니 입장에서는 심장마비로 들어가셨는데 병원에서 잘 컸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지금 생각하면은 눈물이 아른거리고 지금 많이 보고 싶은데, 제 입장에서는 취업 나가서 돈을 벌어서 좀 할머니를 좀 행복해 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뭔가 돈을 벌어서 할머니 옆에 있는 것보다 뭔가 사다 드리고 뭔가 해주고 싶은 게 행복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근데 크다 보니까 밥을 먹어도 같이 있었던 사람의 생각이 나고, 유독 할머니죠. 그리고 어딜 놀러 가고 뭘 보고 느끼고 이럴 때 누군가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 딱히 그런 사람들을 많이 찾게 되더라고요. 지금도 생각하면 많이 눈물이 앞을 가려요. 그러니까 돈보다는 내 옆에서 같이 웃어주고, 같이 화내주고, 같이 분노해주고, 같이 히덕거리면서 얘기해줄 수 있고, 누군가를 같이 바라봐 줄 수 있는, 그게 없는 게 저한테는 약점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나 지인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혼자 살다 보면 이제 얘기를 내가 표현을 해야 되고 누구한테 말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학창 시절을 내내 이제 내성적으로 왕따를 당했고 누구 앞에서 얘기를 못 했어요. 근데 이제 군대를 갔다 나오고서는 이제 삶에 아는 형님들과 아는 그 지인분들과 도움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걸 깨닫더라고요. 그러니까 네가 표현하지 못하면 도와줄 수가 없다. 저는 항상 그랬죠. 고등학교 취업을 나가서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졸업을 한 상태에서 교복 입고 집터가 없어진 상태에서 길바닥에서 교복 입고 노가다를 나가서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를 항상 부정적으로 시선들이 쳐다보니까 저 교복 입고 학교도 안 가고 집 나와서 저 노가다 뛴다는 생각에 그런 시선을 보는 거, 나는 아닌데. 근데 말을 표현을 못하니까 그냥 남들 시선이 저렇게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게 시선들이 싫다라는 생각에 맨날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하다가,
그 형님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아, 내가 아무리 분노가 차고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도 표현을 못하구나. 아니면 내가 행복하다고 표현을 못하면은 상대방을 알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부터 좀 말투가 좀 바뀌고, 그 형님과는 많이 얘기를 하다가 좀 말투가 많이 바뀐 거죠. 그리고 아직도 그런 시선들은 누구한테나 있고, 아직도 있는 사람들은 많아요. 어딜 가나. 쟤는 저렇겠구나. 지금 이 시간에도 제 유튜브를 보고 있는 이 분들도 저한테는, 아, 얘 이러려고 유튜브를 하는구나. 저는 그래요. 처음에 욕심은 욕심대로 부리다가도 다음에 감정이 치우치다 보니까 일이 그을리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게 많아서 이번 영상도 처음에는 하고 싶었던 얘기, 저보고 싶던 얘기 하지만은 이게 꼰대스럽기도 하고 남들한테 누구한테 지시할 수도 없는 일이고 하다 보니까 이야기 요점이 막 흐려졌는데, 그냥 단지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거는, 삶의 행복은 그건 것 같아요. 내 옆에서 찾자. 그게 바로 지인이고 가족이구나 라는 걸 알았으면 합니다. 모두도 화이팅 하시고, 남의 사건 사고에 내 사건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해서. 그 사건은 그냥 한낱 얘기하고 흘려보낼 얘기지 거기에 감정 호소하지 마세요. 자기 삶만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집니다. 그거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킨 거지. 지금 이 영상을 왜 이렇게 길게 얘기를 했는지 참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내 삶이 지켜오니까 타인에게 찾게 되고, 그 감정 호소를 하다 보니 내 삶도 힘들어진 것 같고,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다시 되돌아보면 그게 아니에요, 솔직히 해서. 내 삶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지, 타인이 뭐라고 해서 내 삶이 바뀐 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을 했고, 내가 결정한 부분이고, 그걸 고칠 수 있는 건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꼭 그 부분을 알았으면 합니다. 네, 이만 영상 마치고요. 구독자분들 화이팅 하시고, 이 영상 보신 분들 화이팅 하시고, 화이팅 하십시다.